2021년 7월 14일 쿠웨이트 북한 대사관.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에 경례를 했어요. 7시에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대사관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대사관 건물은 쿠웨이트 시티 외곽에 있었어요. 낡고 음침한 5층 건물이었죠. 제 사무실은 3층 끝방. 창문 너머로는 쿠웨이트의 뜨거운 태양이 보였습니다.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여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역 관련 문서들. 하지만 진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외화벌이. 북한 정권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막동무.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리철민 동무였어요. 보위부 책임자. 45살. 키 170cm에 말랐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저녁 회의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철민은 제 책상을 한참 쳐다보다가 나갔어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여러분은 감시당하며 사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보고서가 되고 한 번의 실수가 평양 소환이 되는 삶.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대사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쇼팽의 녹턴. 아내 수진이 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딸 지은이가 뛰어왔어요. 7살. 작은 몸으로 제 다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은이가 종이를 들고 왔어요. 그림 속에는 3명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 그리고 지은이. 뒤에는 커다란 태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예쁘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혁 씨. 수진이 피아노에서 일어났어요. 37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녁 차릴게요. 수진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빠. 응?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은 다 쿠웨이트 애들이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나만 북한에서 왔대요. 그래.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여기 온 거야. 조국이 뭐예요? 7살 아이의 질문.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저녁 8시.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놓였습니다. 지은이가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어요. 오늘 선생님이 노래 불러줬어요. 무슨 노래?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리랑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한국 노래 알아요. 한국. 그 단어에 저와 수진의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지은아. 수진이 딸을 불렀어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알아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국도 조선이래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그냥 하면 안 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씻으러 가자. 수진이 딸을 데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쿠웨이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저 자유 속에 있지만 동시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밤 11시. 대사관 회의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리철민이 앞에 서 있었어요. 동무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탈북자 색출 강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해외 공관 근무자들을 집중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리철민의 시선이 우리를 하나하나 훑었어요.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무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민혁 동무.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예.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요즘 외화벌이 실적이 좋지 않은데. 리철민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뜨거웠어요. 쿠웨이트의 여름밤은 섭씨 35도였습니다. 숙소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확실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기다렸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무슨 말 들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민혁 씨.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알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뭘? 당신이 매일 밤 악몽 꾸는 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볼 때마다 슬픈 표정 짓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수진이 물었어요. 지은이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선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채로.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나도 무서워.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매일 당신이 평양으로 소환될까봐. 그런 일 없어. 저는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7월 15일 새벽 1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다가 문득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벽 1시에? 이상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가세요? 수진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대사관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5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층, 3층, 4층,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김철수 동무 가족은 이미 평양으로 소환됐습니다. 리철민의 목소리였어요. 왜요? 다른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탈북시도 혐의.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리철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의심만으로도 충분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가족들도요? 당연히.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철수. 저는 그를 알고 있었어요. 같은 대사관에서 일하던 동료. 저보다 2살 위.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수용소에? 박민혁 동무도 감시 대상입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왔어요. 왜요? 최근 행동이 수상합니다. 리철민이 말했습니다. 외화벌이 실적도 떨어지고 회의 때도 자주 멍 때리고. 그 정도로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밤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김철수 동무. 그의 아들은 10살이었어요. 지은이보다 3살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 숙소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제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응? 만약에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면. 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만약에.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지은이 때문이에요.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저 아이가 여기서 자라면 평생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게 싫어요. 저는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 수진이 제 품에서 말했어요. 우리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볼게. 어떻게요? 아직은 모르겠어.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떠나기로. 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것이 48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대사관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복도를 걷는 동료들, 사무실의 김일성 초상화, 창밖의 쿠웨이트 거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막동무, 리철민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또 회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철민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지은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저는 그 그림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7월 16일 오전 9시 저는 대사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역 상담 미팅.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쿠웨이트 시티 중심가 수크 알무바라키아 재래시장. 아랍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양탄자 가게, 금은방, 과일 가게, 모든 가게를 지나쳤어요.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알자흐라 커피숍. 낡은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어두웠어요.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자리 비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저는 주문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도움 말입니까?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있습니까?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딸은 7살입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까?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건네줬어요. 이 주소로 가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입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준비되면 바로요. 남자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안에 종이를 쥐었어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대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리철민이 마주 왔어요. 막동무. 그가 불렀습니다. 예. 저는 멈춰 섰어요. 어디 다녀왔습니까? 무역 상담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쿠웨이트 수입상입니다. 이름이? 압둘라 알사바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리철민이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말입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박동무 행동이요. 리철민이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전보다 자주 외출하고 일 때문입니다. 일? 그가 비웃었어요. 외화벌이 실적은 왜 계속 떨어집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막동무. 리철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철수 동무 알죠? 그 이름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 압니다. 그 동무가 왜 평양으로 갔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탈북시도 혐의입니다. 리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어요. 가족들도 함께요. 리철민이 덧붙였습니다. 10살짜리 아들까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동무는 그런 일 없겠죠? 당연합니다. 저는 거짓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충성스러운 당원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리철민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오늘 저녁 회의 잊지 마세요. 그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오후 6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숙소 앞 작은 놀이터에서 아빠.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밌었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했어요. 그래? 저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어요. 이 작은 생명이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지은이가 제 얼굴을 만졌어요. 안 울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에 먼지 들어갔어. 여기 바람 많이 불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눈 후후 해줄까요? 그래. 딸이 제 눈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다 나았어요? 응, 다 나았어. 저는 딸을 꽉 안았어요. 아빠가 지은이 많이 사랑해. 나도 아빠 사랑해요. 그때 수진이 나왔습니다. 저녁 먹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 중.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오늘 움직였어요. 제 눈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진의 눈이 물었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미끄러웠나 봐.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를 재웠습니다. 저와 수진은 거실에 앉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한국 대사관 주소예요. 수진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요? 모레 새벽. 모레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철민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직접 물어봤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레 새벽 4시. 어떻게 나갈 거예요? 병원 가는 척 할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이가 아프다고 하고. 지은이를? 수진이 망설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새벽에는 감시가 느슨해요. 짐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옷도요? 입고 있는 것만.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요.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아니면 지은이는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같이 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게 끝날 것이고요. 7월 17일 오전 10시. 대사관 사무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막동무.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1등 서기관 최영수 동무였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무엇이요? 저는 긴장했어요. 리철민이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이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최영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수가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새벽 반드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쿠웨이트 국립은행 지점. 계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전액 인출입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까? 본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10분 후 저는 현금 5천 쿠웨이트 디나르를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 12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돈을 가방에 넣었어요. 은행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확실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오후 5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지은이와 놀고 있었어요. 아빠. 지은이가 뛰어왔습니다. 오늘 블로그로 집 만들었어요. 보여줘. 저는 딸을 따라갔어요. 바닥에 블로그로 만든 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삼각형 지붕에 네모난 창문. 예쁘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진짜 집도 이렇게 예쁠까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진짜 집? 응, 우리만의 집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사관 집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자기 집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은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곧 우리만의 집이 생길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저는 약속했습니다. 예쁜 집이 될 거야. 언제요? 곧. 저는 대답했어요. 아주 곧. 밤 9시. 지은이를 재웠습니다. 저와 수진은 거실에 앉았어요. 내일이네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여기 남는 거야.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민혁 씨. 응.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그래.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꼭 성공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었어요. 10시, 11시, 12시. 자정이 지났습니다.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새벽 1시, 2시, 3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수진을 깨웠어요. 벌써요? 준비해야 해. 우리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깨워야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저는 시계를 봤어요. 3시 30분. 30분 후 우리는 이 집을 나갑니다. 영원히. 3시 50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깨웠어요. 지은아. 응. 딸이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야 해. 왜요? 병원 가야 해. 아파요? 지은이가 눈을 떴어요. 응, 조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가 아파. 그럼 약 먹어요. 병원에서 약 받아야 해. 수진이 딸에게 옷을 입혔어요. 밖은 추워요? 조금. 그럼 재킷 입어야겠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라는 걸. 4시 정각.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준비됐어? 수진에게 물었어요. 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쿠웨이트의 새벽은 섭씨 25도였습니다. 택시 타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 모퉁이에 택시가 서 있었어요. 미리 연락해둔 택시였습니다. 타. 우리는 택시에 올랐어요. 어디 갑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내 주소를 보여줬어요. 한국 대사관 주소.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북한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5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리철민의 사무실. 그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어요. 택시가 멀어졌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12년의 삶이 저 뒤에 남겨졌습니다. 새벽 4시 20분. 택시는 쿠웨이트 시내를 달렸습니다. 텅 빈 거리. 가로등만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배 안 아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병원 안 가도 돼요? 가봐야 해. 수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은이가 다시 잠들었어요. 수진의 품에서. 저는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쿠웨이트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기입니다. 기사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3층 건물.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여기서 내려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100m 떨어진 곳에. 왜 앞에서 안 내려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자.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어요. 지은이를 안고 대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50m, 40m, 30m.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승용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20m, 10m.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철민의 목소리였어요. 멈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정문. 5m. 박민혁. 리철민이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한국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외쳤어요. 빨리.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쿵. 그 소리와 함께 12년의 삶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7월 18일 새벽 4시 35분 한국 대사관 내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국인 남자가 물었어요. 예.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이정훈 영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리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문 열어.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은이가 깼어요. 아빠, 저 소리 뭐예요? 괜찮아. 수진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쪽으로 오세요. 이정훈 영사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2층 작은 방. 여기서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쿠웨이트 경찰이 올 겁니다. 영사가 설명했어요. 그들이 공항까지 호송할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10시간. 10시간이요? 예, 절차가 있습니다. 영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안전합니다. 밖에서 여전히 소리가 들렸어요. 박민혁을 내놔. 리철민이 고함쳤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다. 무시하세요. 영사가 말했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밖을 봤습니다. 리철민이 서 있었어요. 다른 대사관 직원 2명과 함께.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죽여버리겠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오전 6시. 해가 떴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직원들이 항의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수진의 무릎에서 물 드시겠습니까? 이정훈 영사가 물을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탈북이요? 예. 가끔 있습니다. 영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외교관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 때문입니까? 예. 저는 잠든 딸을 쳐다봤어요. 저 아이의 미래 때문입니다.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삶.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12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쿠웨이트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대의 경찰차. 경찰관 6명. 준비하세요. 이정훈 영사가 말했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공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40분 정도요.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를 깨웠어요. 지은아. 응. 딸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가야 해. 어디요? 비행기 타러. 여행 가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긴 여행.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정문 앞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 차를 타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에는 여전히 북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 경찰이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빨리 가세요. 영사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뛰었어요. 5m, 3m, 1m. 경찰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출발. 경찰관이 외쳤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철민이 서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오전 9시 45분 쿠웨이트 국제공항. 경찰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특별 출국 절차실. 일반 승객들과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여권 있습니까? 직원이 물었어요. 예. 저는 북한 여권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출국 승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한항공 KE951편. 직원이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후 2시.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기실로 갔어요. 텅 빈 공간. 우리 가족만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아직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행기 탈 때까지는. 왜요?
혹시 모르잖아.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리철민이 뭔가 시도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못 들어와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 11시, 12시.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고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뭐 먹을까? 수진이 물었어요. 햄버거요. 좋아. 우리는 공항 식당으로 갔습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 지은이가 맛있게 먹었어요. 아빠도 먹어요. 딸이 감자튀김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저는 하나 집어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모래 씹는 것 같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대한항공 K951편 인천행. 저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어요. 긴 복도. 우리는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 34번. 창가 자리였어요. 앉아. 저는 지은이를 창가에 앉혔습니다. 수진이 가운데. 저는 복도 쪽. 짐을 선반에 올렸어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방송이 나왔어요.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어요. 아빠 손 잡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응, 조금. 괜찮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빠가 있잖아. 비행기가 속도를 냈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륙.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이가 창밖을 봤어요. 와, 높다. 쿠웨이트 시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사막. 모든 게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해냈어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해냈어. 12년. 그 긴 시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자유.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알게 될 것입니다. 오후 6시 비행기 안.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김치. 지은이가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응, 우리 집 김치 같아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어요. 이번엔 맛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민혁 씨. 수진이 불렀어요. 응.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맞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우리 잘했어. 평양에 있는 부모님은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탈북하면 평양의 가족들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예요.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알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나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해. 지은이를 위해서. 응. 우리는 침묵했어요. 최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7월 19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승객 여러분. 기내방송이 나왔어요. 잠시 후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서해. 그리고 땅이 보였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비행기가 내려갔어요. 착륙.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내방송이 나왔어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자.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입국장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공항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특별 입국 심사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 반갑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국가정보원 탈북민 지원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2년간 참았던 눈물. 48시간 동안 꾹 눌렀던 감정.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울어요? 기뻐서. 수진이 딸을 안았어요. 우리 이제 집에 왔어. 여기가 집이에요? 응.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은이가 웃었어요. 그럼 블록집 필요 없겠네요. 왜? 진짜 집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48시간.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2024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저는 창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원 시내가 보여요.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이제 10살. 초등학교 4학년.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저는 돌아봤습니다. 뭐 했는데? 일기요. 지은이가 공책을 보여줬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다. 우리는 술래잡기를 했다. 너무 재밌었다. 평범한 일기.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글이었습니다. 잘 썼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먹자. 수진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김치찌개와 밥. 평범한 저녁.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수진이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피아노요. 무슨 곡? 엘리제를 위하여.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그녀는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양음악대학 교수 출신. 그 실력을 다시 발휘하고 있어요. 저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일합니다. 상담사로요. 후배 탈북민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은 덜 겪기를 바라면서. 저녁 식사 후. 저는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하나 놓여 있어요. 쿠웨이트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지은이가 7살 때.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두려웠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 잃어버린 12년. 아직도 가끔 찾아오는 악몽. 대가가 컸어요. 하지만 그 48시간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수진이 다시 피아노를 치는 모습. 제가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모습. 이 모든 게 그 48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혁 씨. 수진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뭐 해요? 그냥 생각 좀.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후회 안 해? 뭘요? 그때 그 선택. 수진이 제 옆에 앉았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예요. 그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쿠웨이트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별을 보며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자유로우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단 48시간 만에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단 48시간 만에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희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자유의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